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의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심방세동 환자의 리듬 조절, 리듬 컨트롤이 되겠죠. 또 심박수 조절, 레이트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레이트 컨트롤에 대해 살펴보고 리듬 컨트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케이스를 2개 정도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아시다시피 디스오가나이즈 되고 굉장히 빠른 이레귤러한 아트리얼 액티비티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부정맥의 일종입니다. 심전도상에서는 그 특징이 아주 이레귤러한 RR 인터벌을 보이고 올가나이즈드 된 프리시딩 P 웨이브가 명확하게 찝기가 어려우며 베이스라인이 아주 피브릴레이터리 베이스라인을 보이는 것이 심방세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레이트 컨트롤을 먼저 살펴보시면 왜 해야 되느냐? 이 atrial contraction이 없어지면서 irregularity,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하트레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스트로크 볼륨과 카디악 아웃풋을 많게는 20-30% 또는 그 이상 줄일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하펠리어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트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백그라운드 세라피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레이트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물론 AFib이긴 하지만 하트레이트가 빠르지 않은 환자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AFib의 경우 하트레이트가 빠르니까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 있어서 퍼스트 초이스가 될 수 있고요. 리듬 컨트롤을 선택했지만 리듬 컨트롤에 실패한 경우에도 레이트 컨트롤을 메인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너스 리듬을 돌리기 위한 리듬 컨트롤이 리스크가 너무 높겠다라고 생각됐을 때 퍼스트 초이스로 선택되는 것이 바로 이 레이트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너무 스트릭트하게 하면 이 어드버스 이펙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환자가 입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현재는 아주 스트릭트하지 하진 않게 그래서 레스팅 하트레이트를 110회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현재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약제로 레이트 컨트롤을 하느냐? 퍼스트 라인은 베타 블로커 또는 논 디하이드로피리딘계 칼슘 채널 블로커를 하게 되고요. 단 환자가 헤프레프, 즉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는 하페일리어 환자의 경우에는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가 베타 블로커가 될 것이고요. 시비어한 COPD나 아스마 같은 것이 있는, 즉 베타 블로커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논 디하이드로피리딘계 칼슘 채널 블로커가 퍼스트 라인 세라피가 되겠습니다. 세컨드 라인의 경우는 방금 쓴 약제 이외에 다른 약제를 복합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서드 라인의 경우에는 3드럭을 컨비네이션 한다든지 정 안 되는 경우에는 AV 노드 어블레이션과 함께 페이스메이커를 넣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헤프레프에서는 넌 디하이드로피리딘계 칼슘 채널 블로커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베타 블로커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인 경우에는 베타 블로커를 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약제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베타 블로커인데요. 베타 블로커는 비소프롤롤, 네비볼롤, 카베딜롤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이 아테르놀롤도 쓰이기는 하지만 하펠리어 환자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요 세 가지 약제를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칼슘 채널 블로커는 베라파밀 딜티아젬 쓰고 있고요. 디곡신의 경우에도 온셋이 조금 느리다라는 단점, 그 다음에 플라즈마 레벨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엔 톡시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제에 비해서 또 차별화되는 장점이 이 혈압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듬 컨트롤은 1차적으로는 AFib 연관된 증상을 줄여주고 그로 인해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증가시켜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 하냐라고 하면 일단은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레코멘드 하고요. 모든 환자들을 다 리듬 컨트롤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젊은 사람인 경우에 AFib 듀레이션, 히스토리가 짧은 경우에 타키카디아 메디에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있는 경우에 다른 코모비디티가 적은 비교적 젊은 사람
레이트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환자가 아주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 이러한 몇 가지 것들이 리듬 컨트롤을 페이버하는 그런 팩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듬 컨트롤을 누구한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스터디, 그리고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스터디를 비교해 보면 결과가 완전 반대로 나왔습니다. 어펌 트라이얼은 리듬 컨트롤이 레이트 컨트롤보다 우월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고, 뉴메리칼리하게는 오히려 모탈리티가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였던 그런 스터디였음에 반해 이스트 AFN4 스터디에서는 얼리 리듬 컨트롤 해주니까 분명히 하드 아웃컴이 개선이 되더라라는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이 스터디의 차이는 결국에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리듬 컨트롤을 했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트 AFNet에서는 대개는 AFib 듀레이션이 짧은 환자들을 인노를 했었고요. 여기에는 오히려 펄시턴트, 오래된 AFib 환자들을 많이 인노를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드럭, 안티 아리드믹 드럭이 되겠습니다. 안티 아리드믹 드럭, 그다음에 DC 카디오 버전, 그다음에 시술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이 안티 아리드믹 드럭을 사용하시는 데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역시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맞냐? 왜냐하면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맞는지 분명히 인디케이션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 아리드믹 리스크나 올간 톡시티, 즉 사이드 이펙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이프티가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안티 아리드믹 드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약들은 케미컬 카디오 버전, 파마콜로지컬 카디오 버전을 위해서는 아미오다론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고, 프로파페논도 최근에 사용됐었는데 현재는 약제가 단종돼서 향후에 어떻게 이 추가적인 약제가 들어올지는 좀 이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롱텀하게 안티 아리드믹 드럭을 유지하는 것은 환자가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가 있느냐 없느냐, 하트페일리어,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한 하트페일리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럴리 노멀 하트에서는 드로네다론, 플레카이나이드, 프로파페논 이런 약제들을 이 퍼스트 라인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소탈론의 경우는 클래스 2B로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헤프레프에서는 아미오다론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약제들은 헤프레프에서 오히려 모탈리티를 증가시킨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헤프레프에서는 아미오다론만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디오 버전은 헤모다이애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한 사람에서 이머전시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AFib 온셋이 굉장히 짧고 스트롱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 그러면 얼리 카디오 버전을 안티코아귤레이션 시작하면서 바로 해볼 수도 있는 것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여기에 포함됩니다. AFib 듀레이션이 48시간 이상이거나 언노운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안티코아귤레이션 3주 이상 충분히 하거나 아니면 T 가이디드 하에 스럼보스를 배제 후에 카디오 버전을 하면 되고요. 카디오 버전 하고 나서는 4주 이상 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안티코아귤레이션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는 체드 베스크 스코어에 따라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라이프롱하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카디오 버전 전후로만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술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 드럭 세라피에 페일한 경우, AAD에 리프렉토리한 경우에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클래스 1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아리드믹 드럭을 안 썼더라도 이 퍼스트 라인으로도 현재로서 클래스 2A 또는 2B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하펠리어고 이 LV 디스펑션이 있으면서 이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아주 많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클래스 1으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AAD에 페일한 경우에 세컨 라인으로는 클래스 1이고요. 퍼스트 라인으로는 클래스 2A 또는 펄시턴트에선 2B 정도로 레코멘드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 관련해서 뭐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하펠리어 대상으로 했던 캐슬 AF 연구인데 어블레이션을 하는 것이 그냥 메디컬 세라피 하는 것보다 예후가 좋더라라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라디오 프리퀀시 카테터 어블레이션뿐만 아니라 크라이오 어블레이션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퍼스트 라인으로 했더니
아주 데이터 결과가 좋더라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향후에 가이드라인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이스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69세 남자 환자고요. 약간 오베스 했었고 팔피테이션 DOE가 있어서 왔습니다. 하이퍼텐션 DM 있고 건강검진에서 CAOD 원베슬 약을 이렇게 먹고 있었고 에코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는 이랬는데 홀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수프라벤트리큘러 액토피가 41%,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 보니까 AFib입니다. 이레귤러한 이 AFib 보이고요. 그래서 진단명은 페록시즈말 AFib 추가가 됐죠. 체드베스크 스코어는 4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어떻게 치료하느냐? 먼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체드베스크 스코어가 4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 컨트롤을 했습니다. 증상이 자꾸 두근거린다 그러고 숨탄다 그랬으니까 원래 먹고 있던 비소프롤롤 용량을 늘렸습니다. 했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두근거리는 게 완전히 가시진 않고 힘들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듬 컨트롤을 트라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듬 컨트롤은 이 퍼스트 초이스로 보통은 드로네다론, 플레카이나이드, 프로파페논을 많이 쓰는데 환자의 경우는 COD 원베슬, 즉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가 있었기 때문에 드로네다론으로 약제를 초이스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환자는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DOE, 프리싱코피로 왔고 언더라인 하이퍼텐션만 있었는데요. 심전도를 찍어보니까 AFib RVR이고요. 밸브 이젝션 프랙션이 29%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체드베크 스코어가 3점이라 노악은 썼고요. 레이트 컨트롤 시작했습니다. 비소프롤을 썼는데 증상이 호전되긴 했지만 계속됩니다. 혈압이 마지널하기 때문에 베타 블로커를 한없이 늘리기에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이데마가 있어서 다이우레틱스를 좀 썼고 디곡신을 세컨 라인으로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 애드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증상이 많이 비교적 좋아졌다고 했고 사이언스 컨버전이 됐습니다. 환자는 이 이후부터는 아주 증상이 편안해졌고요. 이젝션 프랙션도 29%였던 것이 60%로 그래서 아마도 타키카디아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가 많이 의심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프리싱코피를 계속 해서 내원을 했고요. 그래서 홀터를 했더니 타키브레디 신드롬, 즉 사이너스 포즈가 이렇게 이 심텀과 코릴레이션 되는 양상으로 도큐멘테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명은 타키브레디카디아 신드롬, 페록시즈말 AFib 두 가지가 진단이 됐고 그럼 환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디곡신은 끊었습니다. 레이트 컨트롤 드럭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브레디카디아를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서 약을 끊었고요. 그래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했습니다. 리듬 컨트롤 하고 나서는 더 이상 AFib이나 포즈 둘 다 보이지 않고 환자는 아주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레이트 컨트롤은 거의 모든 AFib 환자의 백그라운드 치료가 되겠고 타겟은 110회, 그 다음에 싱글 드럭으로 썼다가 증량하고 추가하고 3 드럭 컨비네이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거. 해플 F에서는 논 디하이드로피리딘계 칼슘 채널 블로커는 금기라는 거고요. 리듬 컨트롤 1차 적응증은 관련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리듬 컨트롤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비교적 젊은 사람, 히스토리가 짧은 AFib, 다른 코모비디티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 환자가 원하는 경우, 타키카디아 메디에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 이런 경우에는 리듬 컨트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 적응증 및 부작용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 항부정맥제가 되겠고요. 아미오다론은 해플 F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 클래스 1 AAD는 스트럭처리 노멀하트에만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카디오 버전 전후로는 충분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 어블레이션은 AAD 페일리어 환자에서 2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이고요. 현재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어서 적응증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